3-17번 우리 프로그램의 흐름, 분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키보드에서 입력한 두 개의 정수값 중 작은 값과 큰 값을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자, 두 정수값이 같으면은 두 값이 같습니다. 라고 표시하라 라는 문제고요. 자, 일단은 좀 나눠서 한번 문제를 보죠. 키보드에서 입력한 두 개의 정수값. 키보드에서 두 개의 정수값을 이렇게 입력을 받았어요. 실행례 보면은 정수 A, 정수 B 두 개의 정수값. 여기 값은 입력한 값이죠. 12, 3은 입력한 값이고요. 요거는 이제 가이드 안내 이제 문구고. 자, 그래서 이 입력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은 이 중에 누가 작아요? 3이 작죠. 3이 작으니까 3을 출력하고, 자, 큰 값은 누가 커요? 12가 크죠. 자, 큰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이때 자 이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배웠죠.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쓰면 될 거고,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쓰면 될 거고, 자, 스캐너 내에는 여러 개의 함수가 존재를 해요. 이 클래스 내부에는 우리 클래스를 하나 설정하면 그 안에 필드 값, 메서드 값 여러 가지 값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 중에서 그 안에 있는 이 스캐너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개 중에 뭘 쓸 거냐면은 우리 정수값을 입력받는 메서드를 쓸 거예요. 정수값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메서드. 자, 그게 뭐가 있었냐고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앞에서 우리 next, int 이런 메서드를 사용한 거를 기억해 내시면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스캐너를 통해서 일단 입력부터 한번 받아볼게요. 자, 입력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클래스 사용할 때 앞에서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하죠. 변수를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자, 어떤 변수냐면은 해당되는 클래스에서 클래스와 관련된 변수를 하나를 선언하겠다. 근데 그 클래스가 뭐다? 스캐너라는 클래스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그럼 어디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자바 유틸 스캐너, 이 자바 유틸이란 패키지 안에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클래스 형태의 데이터 타입의 변수를 하나를 선언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객체를 하나를 선언해서 이 객체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객체를 생성할 때는 new라는 키워드를 쓰죠. 자, new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리고 스캐너라는 생성자를 하나 호출을 할 거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만약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겠죠. 이 파일은 아니겠지만 어디엔가 public 클래스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하나가 어디엔가 어떤 파일엔가 정의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는 뭐 필드도 있을 거고요. 필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메서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도 있겠죠. 생성자도 있을 거예요. 자, 뭐 필드 같은 변수로 이제 지정되는 놈일 거고, 생성자는 어떤 식으로 쓰여요? 스캐너. 보통 자 퍼블릭 스캐너, 그 다음에 이런 가로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생성자가 보통 쓰이죠. 그래요? 필드는 보통 뭐 인티저, 뭐 num, 뭐 이런 필드명, 필드 이런 식으로 필드가 이제 생성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리고 메서드는 그 중에서 뭐가 있냐? 우리가 사용하는 next int라는 메서드도 있겠죠. 이런 메서드도 있을 거예요. 자, 이때 메서드의 인티 그 반환 형태는 int 값일 거고요. 자, 왜냐하면은 요 해당되는 이 클래스에 반환되는 값 예전에 여러 번 찍어봤었죠. 그때 반환 값이 인티저고, 자, 그리고 나서 얘도 뭘로 설정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뭐 접근지원자를 빼고 보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빼고 봅시다. 자, 필드명, 그다음에 생성자, 메서드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근데 이 메서드는 보통
메소드 보기 생성자부터. 생성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이면은 생성자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캐너 클래스 가져다 쓸 때 우리 입력값으로 시스템.in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받았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요? 매개 변수 값을 하나, 초기화 값을 하나 갖는 형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키보드로 입력받는 값이 어떤 값이냐, 요 값에 따라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형태가 여기 뭐 매개 변수가 여기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수, 자, 요거를 받는 뭔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받는 형태로 생성자가 하나가 어떤 클래스에 생성이 되어 있을 거고, 자, 여기에서 가져다 쓸 때 어떻게 가져다 쓴다고요? 자, 여기 생성한 이 참조 변수 얘를 가져다가 여기에서 점을 딱 클릭을 하면은 이 위에 있는 필드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메서드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뭐 더블 타입을 갖는 뭐 넥스트 더블 뭐 이런 메서드도 있을 거고, 뭐 내용은 자세히는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조 변수 점 뭐예요? 넥스트 인티저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키보드에 입력받는 수 요거를 가져와 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주겠죠. 그 저장된 값을 뭐예요? 얘가 리턴해주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키보드에서 입력받는 수를 뭐 그냥 예시로 그냥 뭐 인티저 넘버를 내가 입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입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값을 넘버를 어떤 필드 값에다가 저장을 해주고, 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저장을 해주고 그 필드 값을 메서드를 통해서 리턴을 해주는 형태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리턴 TURN 이런 식으로 쓰면은, 자, 만약 처음에 이 키보드로 입력이 들어와요. 자, 그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값을 뭐예요? 입력 들어온 값으로 초기화를 해주죠. 그래서 초기화 값을 필드에다 저장해 주겠죠. 자, 그 저장된 값을 뭔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인티저 내부적인 구조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넥스트 인티저로 해가지고 그 필드 값을 리턴 해주면은 그 리턴된 값이 이 메서드를 통해서 어디론가 들어가겠죠. 그 값이 num이라는 값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결국 출력해 보면은 내가 입력한 값이 여기에 찍혀야 되겠지, 그죠? 찍히겠죠. 이 값이 여기에 찍히겠죠. 자, 뭔지 모르겠지만 스캐너란 함수는 스캐너란 클래스는 뭐 대충 이와 같은 뭐 어떤 이런 구조의 형태로 해서 작성이 되어 있을 거고, 우리는 이게 이미 어디에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여기 위에 임포트 되어 있는 구문에 작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있다. 그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입력받은 값을 내가 리턴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를 그냥 뭐 한다? 가져다 쓰면 된다. 그냥 가져다 쓰면은 된다. 자, 그래서 이 참조 변수가 만약 이 스탠다드 인이라는 게 보면은 안에 보면 메서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점 하면은 뭐 해시 코드부터 해가지고 넥스트 인트 뭐 더블 뭐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이 결국엔 다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코드들이. 자, 그 중에서 우리는 뭐를 하나 불러 쓰는 거예요? 이 넥스트 인트라는 거를 불러다 쓰는 거죠. 이런 거 하나 불러다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리턴 값이 뭐다?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리턴을 해주니까 그냥 우리는 내용은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코드가 들어가 있던 건 간에 뭐만 하면 된다. 우리는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왜? 라이브러리니까. 보통 아까 라이브러리 뭐라 그랬죠? API니까. 됐죠? 자,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된다. 자, 그래서 가져다가 입력을 받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받으면은,
자, 코드가 메인문부터 실행이 되죠. 메인문부터 실행이 돼서 스캐너라는 생성자를 받아들이니까 실제적으로는 변수 공간을 하나 생성하고 어디인가 공간을 하나 생성하고 자, 스캐너를 실행시키면은 쭉 스캐너 어떤 클래스인가 스캐너 클래스에 있는 안에 생성자를 호출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값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 그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아직 출력하거나 뭔가 연산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갖고 있다가 내가 메서드로 next integer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해. 자, 호출하면은 얘도 호출하는 순간 여기 메서드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어떤 실행문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행문들을 쭉 수행을 하겠죠. 뭐 실행문들을 뭐 여러 줄이 있겠지. 수행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리턴되는 값이 뭐다? 여기서 시스템 인에서 받아들인 값을 리턴을 해준다 이거죠. 근데 이때 리턴할 때 어떤 형태로 리턴을 해줘요? 올려보시면 여기 뭐 보세요. 정수형 형태로 이렇게 리턴해 주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그 패키지의 전체 클래스를 가져다 쓰는 형태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를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되죠. 어디 위치에 있는 거. 자, 이렇게 가져다 써도 동작하겠죠? 그죠?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리턴한 인티저 형태의 리턴 값을 내가 출력을 해보면은, 자, 출력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 아직 출력문들을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출력이 되는 게 없어. 지금 어디서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자, 이 코드가 이렇게 쭉 실행돼서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입력받은 값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입력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입력을 예를 들어서 뭐 12라는 값을 입력을 한다. 자, 입력을 하면은 그 다음 코드가 실행이 되죠. 시스템 out.print ln에서 입력받은 12 값을 출력하라 되었으니까 여기서 출력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어요. 이 코드가 없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입력하더라도 만약 내가 12 입력하더라도 출력되는 값이 없죠. 없어. 얘도 없어? 그러면은 얘는 심지어 입력도 안 받아요. 여기 동작하고 있지 않죠. 여기 터미네이트 종료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근데 만약 얘를 입력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종료 버튼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뭔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어. 자,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인티저 값으로 뭔가 입력을 이렇게 받으면은 프로그램이 끝나죠? 터미네이트. 여기까지 입력 받고 저장하고 빠져나가. 끝났어.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냥 입력받기는 뭐하니까 가이드 안내 멘트를 하나 넣어주자고요. 안내 출력문을. 그래서 여기서 자, 요거 실행 안 하고 여기까지만 딱 출력하면은요. 자, 처음에 클래스 가져다가 자, 생성자 가져다가 객체 생성하고 이 객체 생성하면 이제 여기서 내가 필드 값이나 생성자나 메서드나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되죠. 자, 근데 뭐 여기를 갖다 안 쓰면은 얘도 뭐 사실은 뭐 언유즈드 여기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요 아래 노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the value of the local variable std in is not used. 사용되지 않았다. 이거 사용되지 않은 코드예요. 그냥 환경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메서드랑 필드 값 이런 거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만. 자, 근데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스탠다드 인풋 점 해가지고 메서드라든지 아니면 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지 비로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노란 줄이 없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입력받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정수 A만 출력하고 끝나는 거죠. 끝났어. 프로그램이 터미네이트 됐죠. 빨간불 안 들어와 있죠. 네모 박스 활성 안 돼 있죠. 프로그램 끝났어. 중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실제적으로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티저 형태의 변수를 하나를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한다. 인티저 값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를 어디엔가 마련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에다가 무슨 값이 들어갈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야. 공간이 있어. 그러면은 그 공간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 우리 이런 참조 값에서 메서드를 하나 가져와서 실행한 다음에
그 실행한 리턴 값을 내가 이 공간에다 넣어주겠다. 라는 거죠. 넣어주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을 해보면은 정수 A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입력을 12 받았어요. 자, 그럼 받았어. 받은 값을 뭐야? 여기서 저장을 하고 있겠지. 넘에서요. 넘에서 저장을 하고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넘의 값을 확인을 해본다 그러면은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출력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 이렇게 12가 찍히죠. 이게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확인하는 것까지를 제가 코드로 좀 작성을 한 거죠. 자, 이제는 확인을 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정수를 몇 개를 입력을 받는다? 2개를 입력받자라고 했죠. 그래서 정수 A 값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num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A라고 합시다. 그럼 공간이 이게 num이 아니고 A가 되겠죠. A. 그죠? A 공간에다가는 첫 번째로 입력한 값이 들어가고 첫 번째로 입력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 공간에는 뭐가 들어가요? B 공간에는 아직 자 이렇게 봅시다. 자, B 공간 아직 만들지도 않았죠. 가이드 멘트 하나 넣어주고 출력물 하나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공간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인티저 B 이렇게 쓰면 뭐가 돼? 여기에 B라는 공간 하나 메모리에다가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값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근데 그 값을 뭘로 입력받을 거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스캐너 클래스에서 사용한 함수를 호출에다가 그 메서드를 하나 가져다가 입력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입력받은 값을 넣어줄게. 그래서 자,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제 이거는 A겠지.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하니까 자, 정수 A 하면은 여기까지 실행되죠. 자, 그 다음에 입력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 자, 입력을 next 인티저로 입력 받으면은 요 값을 여기다 넣어 주려고요. 자, 그래서 입력을 내가 12라는 값을 입력을 해. 자, 입력했어. 자, 입력되고 나서 출력문 없죠? 그 다음에 뭐가 출력돼요? 시스템 프린트 ln 해가지고 정수 B를 입력하라. 얘가 출력이 되지. 출력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기다리고 있어.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터미네이트 종료 안 됐어요. 자, 뭐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 입력받은 값은 어디에 들어가요? B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입력된다? 두 번째로 키보드로 입력한 값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B에다가 내가 3이라는 값을 입력해주면은 비로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죠. 왜냐하면 뒤에 더 이상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코드가 없죠. 자, 그래서 얘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다가 출력문 써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A 값은 A 값은 이렇게 찍어서 확인하고 B 값은 여기서 찍어서 확인을 해보겠다. 자, 그러면은 실행해 보면은 아이고 S가 없네. 확인해 보면은 자, A 값을 내가 12 입력 받았어요. 자, 여기서 A 값 입력받기 기다리고 있다가 12 입력된 순간 A에 12가 입력되고 출력이 되겠죠. 출력되고 이 프로그램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주르륵 출력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쫙 출력을 한단 말이죠. 12 입력받는 순간 12 출력하고 그 다음에 정수 B 입력받는 가이드 안내멘트까지 들어갔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또 입력받기를 기다리고 있어. 자, 그 B에서 3이라는 값을 입력받으면은 B에 3이 들어가는 것과도 이 할당 연산자죠. 이 같다 아니에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B 값을 출력받고 뭐예요? 끝났죠? 프로그램 끝났어. 종료됐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자, 종료됐죠. 주석 처리는 실행 안 된다 그랬어요. 주석문은. 자, 이렇게 두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값이 이제 뭐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건식을 하나 쓰죠. 자, 조건식을 하나 씁니다. 자, 이 조건식은 그럼 어떤 형태로 내가 작성을 왜 이 조건식이 나온다고 했냐면은 작은 값과 큰 값을 표시하는 프로그램 둘 중에 어떤 값이 작은 값인가 큰 값인가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쓴 건데 만약 작으면은 작은 값을 표시해야 되는 거고, 그죠? 크면은 큰 값을 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 12랑 3 입력받은 값 중에 작은 값에는 어떤 값을 표시해야 되고 큰 값에는 어떤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똑같이 출력은 해주면 되죠. 자, 여기서 뭐냐? 작은 값. 이렇게 하나를 출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큰 값 해가지고 하나를 출력을 해주겠죠. 자, 큰 값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건데, 자 그러면은 우리 작은 값과 큰 값을 우리 이렇게 한번 놓자고요. 자, 변수로 하나를 선언해서 작은 값을 min이라고 하나 설정을 하고 인티저로 큰 값을 max라고 설정해 봅시다. 자, A랑 B를 입력받은 값 중에 더 작은 값을 내가 min에다가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큰 값은 max에다가 입력을 받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만약 이 작은 값이 min에 입력이 되면은 작은 값에다가 min을 출력을 하면 되고요. 자, 큰 값이 입력이 되면은 큰 값은 max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데 그럼 어떤 값이 작은 값이고 어떤 값이 큰 값이냐는 말이야. 그걸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할 건데 A랑 B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랑 B랑 만약 A가 큰 경우에는 뭐다? A 값에다가 A 값을 민 값에다가 넣어주고 큰 값이죠. B 값을 민 값에다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만약 B가 A보다 크다. B가 A보다 크다면은 뭐예요? 민 값에다 뭘 넣어줘? A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당연히 맥스 값은 당연히 그 나머지 값이 들어가면 되겠지. 맥스 값에는 얘는 A가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맥스 값에는 B 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A가 B보다 큰 경우에는 뭐예요? if문이지. 만약 뭐뭐라면 A가 B보다 크다면, 그죠? 이런 케이스들을 실행을 하고 만약 B가 A보다 만약 크다면 그러면은 이런 수행문들을 실행을 해라. 그렇죠? 근데 if문에는 이렇게 실행문들 수행할 때 뭐가 붙어요? 중괄호가 붙죠. 자,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자, 근데 얘를 이렇게 따로 표시하면은 좀 번거로우니까 우린 if else문 배웠잖아요. 만약 큰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대로 넣어도 되잖아. 그죠? else문을 사용을 해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렇게 만약 else문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같다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만약 이거 큰 경우 아니고 같아 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앞에다가 만약 같은 경우도 하나 표시를 해주면 되죠. 만약 if A랑 먼저 B가 같으면은 뭐야? 두 값이 같습니다라고 출력을 하나를 해주자 이거예요. 출력을 하나를 해주자. 아래 적어놨죠, 제가. 출력을 하나 해주고 만약 그리고 다른 조건이면은 다른 조건 이런 조건이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조건 하나 더 붙일 때는 우리 else 쓰면 되죠. else if로 해서 만약 A가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if문을 가져다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코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가 B와 같으면은 두 가지 같습니다 출력하면 되죠. 같습니다 표시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가 더 크다면은 이 해당되는 값에 A 값을 max, 민 값을 B에다 넣어주면 되고, 이미 같다는 걸러졌으니까 여기서 그 외의 조건은 없겠죠. 나머지 조건은 A가 B보다 작은 경우밖에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출력을 해고. 자,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이 나온 값을 여기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여기에 보시면은 빨간 줄이 딱 그어져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맥스를 우리가 이제 가져다 쓰는데, 자, 여기서 가져다 쓸 때 그 변수를 사용할 때는 범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 해당되는 변수가 선언된 그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그 변수 값을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조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조절을 좀 해봅시다. 요거를 만약 A, B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요거를 else로 좀 조정을 하고, 자, 그리고 이 안에다가 그 다음 코드를 넣어가지고 비교를 할게요. 그러면은 A, B 같은지 먼저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쓰고, 그리고 나서 이 min max 값도 어디에다가 요 else 구문에다가 여기다가 정의를 좀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출력하는 값도 똑같이 이 중괄호 블록 안에서 이렇게 실행이 되면은 같은 범위 안에서 변수가 선언이 되고, 중괄호 블록 안에 선언되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연산이 뭔가 수행이 되고, 뭐 대입 연산이건 뭔가 연산 수행이 되고, 출력하는 것도 이 안에서 수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력 값을 확인을 해보면은, 자, 정수 A 값을 12에다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B 값을 3에다 넣습니다. 그러면은 작은 값이 3, 큰 값이 12.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조금 내려쓰기라든지 줄바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같다도 여기 조건에 넣었죠? 만약 A가 17, B가 17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두 값이 같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